안녕하세요. 김광삼TV의 김광삼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혼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요소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법무법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건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전무성에 있는 사건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혼 사건 자체가 저희도 뭐 수없이 진짜 수백 건도 넘겠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는데, 상당히 그 변호사들 중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변호사 시작할 때 이혼 사건을 주로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혼 사건이 법률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난이도가 굉장히 있지 않은 그러한 법률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건을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이혼을 전문으로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혼 사건을 뭐 굉장히 설명하자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혼 사유가 있느냐, 혼인의 파탄 사유가 있느냐가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는 양육권, 친권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유자료 청구, 그리고 네 번째, 최근에 들어서 가장 더 중요하게 된 것이 바로 재산 분할이에요. 특히 양육할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재산 조사를 하고 기여도를 주장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혼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혼 상담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고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혼인 파탄 사유는 상당히 이혼 재판에서는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 직접적인 증거 뭐가 있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접적인 것들, 정황적인 것만 있어도 일반적으로 파탄 사유는 다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육권에 관해서는 전에는 양육권을 서로 가지려고 그랬는데 요즘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양육권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법원의 경향은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양육권을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자료 청구도 사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일반적인 혼인 파탄에서 유자료는 1,500, 2,000. 물론 저명한 사람이랄지 이혼으로 인해서 엄청난 심리적 타격이 크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파탄의 어떤 책임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심대한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유자료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재산 분할이거든요. 근데 재산 분할은 정말로 처음에 상담할 때 잘 따져봐야 돼요. 최근에 저희가 상담하고 선임한 것 중에서 결혼 생활은 뭐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부부간의 재산 자체는 4, 5억 정도. 그런데 이 사건에서 혼인 파탄 책임이 여자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는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상속받은 재산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아니, 난 상속받은 재산, 그 다음에 부모가 나에게 증여한 재산은 내 특유 재산이니까 그건 여자한테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혼인한 기간이 뭐 10년 이하랄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 재산일지 증여 재산은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10년 이상이 되면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재상속받고 증여받은 특유 재산에 대해서 유지하고 증가하는 데 있어서 부부 쌍방이 기여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한 30% 정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한 사건 중에서 남자 재산 한 100억 되고, 여자와 남자가 혼인 후에 만든 재산이 한 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5억 재산이 이제 반반 나눠 갖는다고 봐요. 이 사건에서 여자는 한의사였습니다. 그럼 2억 5천, 2억 5천 된다고 봐요. 그런데 100억 재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자가 기여도를 한 30%만 잡아도 30억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판으로 가서 하면 사실은 남자 측 재산이 여자 쪽으로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자 측에서는 상의를 좀 안 해봤다랄지, 그리고 자기에게 파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합의하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공동으로 이루는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하기로 하는, 그렇게 협의해서 끝내는 게 사실은 제일 최선이에요.
방법이죠. 그리고 이 이혼소송 특징은요, 설사 내가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재판소에 이혼으로 가면 저쪽에서 나에 대한 걸 지원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서면에 기재해서 적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서우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엄청나게 부풀려요.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 감정이 엄청 상하고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 또 우리 쪽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이전 투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그것은 각오를 하셔야 한다.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 지원해서라도 거짓말을 많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결과물에서 어떤 걸 얻느냐, 이혼이 성립하느냐, 유자료를 얼마나 받느냐, 양육권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뺏기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양육권에 있어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또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양쪽의 어떤 소득이랄지 그런 것까지 다 기준을 정해서 법원에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양육비 문제에서는 크게 변호사가 관여할 부분이 많지 않아요. 물론 상대방이 소득을 속인다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거짓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양육권을 가져오는 입장에서 탄핵을 해야겠죠. 합의 이혼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합의 이혼의 맹점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숙려 기간을 더하거든요. 그러면 이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헤어지고 싶은데 그 숙려 기간을 또 지내야 하고, 또 숙려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중에 한 명이 이혼을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사실은 합의 이혼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또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이혼을 할지 재판사에 이혼할지를 숙고해서 결정을 하시고, 재판사에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을 좀 굳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나는 이혼하겠습니다 하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선임해서 할 게 아니고 미리 이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기 아니면 훨씬 전에 상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혼에서 승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혼 소송을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결과, 승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